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땡큐베리머니의 강성호입니다. 투자 핫키워드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상승의 배경으로는요, 새 정부의 AI 산업 육성 정책과 인사 발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100조 원 규모의 민관 AI 투자 계획을 공식화했으며 대통령실에는 네이버 출신 인사가 AI 초대 수석으로 임명됐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이에 화답하듯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5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카카오는 오픈 AI와의 이 공동 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진행 소식이 전해지며 주가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도 반응 현재 긍정적입니다. 드디어 얼마 만이냐?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의 시간이다. 이제는 국장 빅테크가 뜰 차례라는 기대 섞인 이 글들이 투자자 게시판에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아직 이 조심스러운 시선도 존재합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 가운데 손실을 보고 있는 비율은 각각 78%, 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등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도 여전히 회복을 기다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표정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투자 핫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색깔이 좀 바뀌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신정부에 들어서 우리 어떤 투자 전략을 좀 세워야 할지 함께 할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앞서 제가 이제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오프닝에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보고 이런 걸 하면은 이제 좀 새 정부 들어서 색깔이 바뀌어가는 어떤 느낌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네이버, 카카오만 한번 오프닝 토크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좀 올라가는 것, 시장의 색깔이 좀 변해간다라고 좀 보십니까, 현재? 색깔이 변한다기보다는 순환매 아닐까 싶어요. 돌아가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워낙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워낙 많이 떨어졌고, 거의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이제 1,400만 정도 되는데, 네. 그래도 한 1,000만 명 정도 물려있지 않을까. 1,000만 명이 가지고 있을 법한 종목이죠, 네, 진짜. 네. 와. 그런데 네. 이제 그게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다른 것들이 엄청 많이 올랐고, 이제 여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싶고요. 정부 인사가 어제 발표한 건 아니었잖아요. 저 하정우 수석 말하는 거죠? 그렇죠. 거의 이제 일주일 돼가지 않나요? 지난주 발표했는데 그때 이제 살짝 네이버 출신인데 그러면 네이버가 오를 만도 한데 네이버 그때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저는 순환매가 아닐까 싶어요. 순환매가 아닐까 싶고 그동안 또 워낙에 카카오는 차치하고 네이버를 보면 네이버 실적은 좋았거든요.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적 좋아서 올해 조금 오르긴 했었는데 그렇게 특이할 정도로 많이 오르진 않았었어요. 실적이 좋아도 안 오르고 실적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또 오르는 거는 이제 보니까 정부에서 얼마를 쏜대. 맞아요. 거기다가 따지고 보니까 실적도 좋네. 엔비디아가 반도체 만들어서 뭐 하겠어요? 인공지능 하겠죠. 그렇죠. 인공지능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네이버, 카카오가 그렇죠. 유력하니까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심리가 좀 좋아지고 있다.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순환매 차원에서 일단은 주가가 계속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오늘 많은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해님은 고마워님께서 한투자 방송하던 신도림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신도림박 이거 뭡니까? 닉네임이셨습니까 원래? 제가 사는 동네 하는 동네고요. 그래서 지역명과 함께 이렇게 또 이름을 함께 아호를 넣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새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이 시장 안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 끝나고 신정부가 들어선 2주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저도 경제방송을 하면서 이 대선을 몇 번 봤는데 항상 대선 전이 뜨겁잖아요. 되게 테마 장세 같이 뜨겁잖아요. 근데 이것도 처음 봤어요. 대선이 끝나고 이렇게 오히려 테마 장세가 대선이 끝나고 나오네? 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증권사, 지주사 엄청 올라가죠. AI 좀 관련된 종목들. 심지어는 대선 전에 좀 인맥이랑 엮였던 종목들도 쭉쭉 올라가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왜 이렇게 테마
테마처럼 좀 움직였을까요? 저는 테마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고요. 오. 이제 우리나라도 적정한 평가를 받는. 그동안 너무 디스카운트 된 게 좀 있었죠. 그렇죠. 미국은 PER이 20배여도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총극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PER이 9배여도 한국 주식은 안 산다. 네. 뭐 이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는 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돈 버는 맞아요. 우리나라 시장은 어쩔 수 없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주식으로 돈 벌게 해주겠다. 새로운 대통령이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코스피 5천을 만들겠다. 저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5천. 네. 왜냐하면 PER이라는 거는 교과서에 정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PER은 10배가 적정해. 음. 이거 아무도 규정 지은 사람이 없어요. 누가 뭐 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거 정한 네. 게 아니에요. 미국처럼 PER이 만약에 20배 간다.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익이 안 늘어나도 지금 5,000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디스카운트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큰 거는 지배구조 문제거든요. 지금 사실 요거 상법 개정하고 많이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게 개선이 된다. 그래서 소액주주도 뭔가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네. 그렇게 되면 저는 멀티플이 확장될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지금 지주사랑 증권사들이 불을 뿜고 있어요. 맞아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처음에 불을 붙였었던 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도 아니고 그 몇 년 전부터 네. 증권사 중에 금융사 중에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2, 3년 동안 올랐던 회사가 있어요. 메리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너무 잘 아시네요. 볼 때마다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이제 부양을 잘 하잖아요. 지배구조 이런 것들 깔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3배, 4배, 5배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거를 본 투자자들이 만약에 상법 개정이 되고 밸류에이션을 제대로 평가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나머지 증권사들 뭐 지금 뭐 미래에셋이라든지 한국금융지주라든지 주가가 정말 90도 각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메리츠 금융지주를 따라잡으려고 오히려 메리츠 금융지주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거기는 이제 적당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 팔아서 저평가 그쪽으로 들어가자. 그쵸.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흐름들은 계속 좀 정부가 이런 스탠스로 밀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어떤 기업들도 상법 개정하기 전에 우리 빨리 뭐 손이라도 써보자 해서 어떤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가 부양에도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현재.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정부에서 배당을 많이 하라고 압박을 주면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우리도 밸류업 프로그램이란 걸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이었었죠. 그러면 금융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PBR이 0.3배, 하나금융은 한때 0.29? 그랬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맞아요. 밸류에이션이잖아요. 근데 밸류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면서 작년에 꽤 많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밸류 프로그램에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렇게 올랐는데 이번에는 뭐 물론 이제 법이 통과돼 봐야 알겠지만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이런 것들 해준다라고 하면 사실 제가 대주주여도 대주주는 무조건 49% 최대 세율을 맞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뭐 5% 배당해도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건 2.5%뿐이 안 되는데 무슨 배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당근을 준다? 그러면 요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이거는 꾸준히 이 정부 내내 뭐 좀 지켜봐야 되는 맞습니다. 업종이 되지 않을까. 저도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저 되게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그동안 시장 못 올라갔던 게 다 이런 거잖아요. 상법 개정이 있고 지금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상법 개정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 패시브 자금을 더 늘지 말지 뭐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 좀 긍정적인 분위기로 가는 것 같고 저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이게 진짜 이런 거부터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좀 하나하나씩 해소가 되는 거구나라고도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정책으로 하나하나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신재생이 꽤 진심입니다. 뭐 태양광 고속도로를 깔겠다. 맞아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AI 시대에 살면 서버 때문에 이제 전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뭐 정책적으로 뭐 만들어 가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태양광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 너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 정부에서는 엄청 올랐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최근에 종목 얘기를 해도 되나요? 섹터도 뭐 하나솔루션 올라갔던 그렇죠. 거는 어떤 그걸 팩트니까. 얘기해 주는 거니까 어떤 팩트니까. 흐름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그렇죠.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잖아요. 뭐 물론 여기에는 저는 이제 선제적으로 따라가야 될 건 실적이 좋아져야겠죠. 그렇죠. 펀더멘탈을 챙겨야죠. 그래서 분명히 정부 정책적 수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갈 거고. 근데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올랐어요. 맞아요. 최근 그리고 요 며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실적이 개선이 좀 나와줘야 이런 업종들은 함께 갈 수 있는데 분명히 이번 정부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신재생 쪽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들도 계속 리스트업을 해서 실적을 좀 잘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사실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이 보조금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계속 상원 하원에서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이게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안 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주고서도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보조금 안 받고서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야 할 것 같고요. 국내에서. 그렇죠. 미국도 친환경, 태양광 이런 쪽들이 주가가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에 좀 안 좋았, 트럼프 당선되고 안 좋았다가 좀 다시 좀 반등하고 있는 그런 추임. 그러면 여기 조금 얹어가지고 신재생하면 좀 원전도 같이 좀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지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믹스라고 이야기를 했고 원전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글로벌 트렌드가 원전이 되어버려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했죠. 독일도 탈원전하다가 다시 돌아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트렌드 안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은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너무 잘 나가죠. 무서울 정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지. 근데 저는 이것도 태양광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원전 지금 수주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 공사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10년이 걸리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5년, 6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요. 실적은 언제 찍힐까? 거기에 대한 저는 조금 이제 우려감은 있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MR이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SMR이 아직 상용화가 그러니까요. 하나도 안 됐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고, 요새 핫한 것들은 이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 지금 원전 설계를 할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사실 미국은 이제 원전 기반이 사라졌고, 선진국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도 선진국. 우리나라 잘하죠. 선진국. 그럼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에 중국이 있죠. 개토국. 죄송합니다. 중국 G2인데. 어쨌든 세 나라가 지금 각축하고 있는 건데.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중국을 이기긴 쉽지 않은데. 맞아요. 우리가 프랑스보다는 싸게 잘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체코 땄잖아요. 그렇죠. 체코도 조금 어쨌든. 미국과 이 미국 우방국들이 중국 원전을 사용하기 조금 그렇죠. 에너지 보안 문제도 찝찝할 있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느냐? 대한민국이다. 그런 쪽이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방산도 마찬가지거든요. 맞아요. 방산도 맞습니다. 이제 미국 우방국 중에 누가 제일 잘 만드냐? 대한민국.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잘 나가고 있는 건데 주식이라는 게 꼭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무슨 소리야? 주식은 실적의 함수니까
무조건 실적 좋은 게 갈 거야. 맞는 이야기긴 한데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요새는 좀 주식 그래서 투자를 해보니까 좀 기대감이 더 그렇죠. 잘 올려주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올려주면 가는 애들이 계속 올라가는. 네. 그래서 원전도 지금 그런 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오늘 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단 다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사장님은 일단 실적이 더 나올 애들을 더 찾아보고 공부해 보자라는 쪽으로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굳어지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은.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방송하기 전에는 오늘 방송 만약에 빨리 끝나면 어떡하냐. 오늘 방송 오랜만에 하신다고 되게 긴장을 아까 뭐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지금 16분 지나갔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더 사실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아직도 얘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섹터 얘기는 한번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남북 경협주들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고요. 스테이블 코인 진짜 핫합니다 요새. 그리고 뭐 AI도 있고요. 뭐 이렇게 좀 리스트가 쫙 있는데 눈여겨보시는 데가 좀 있으십니까? 관심 있고. 일단은 저는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번 정부에서. 네네네네. 지난 정부 때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 1위는 이제 미국인데 네. 원래는 한동안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반도체가 안 좋아진 이유도 사실 중국과의 중국과. 관계도 저는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파는 데가 그렇죠. 또. 예. 네.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좋아질 업종들이 몇 개가 있죠. 뭔가 한알령도 떠오르고. 그렇죠. 예. 컨텐츠. 그렇죠. 컨텐츠 원래 뭐 옛날엔 그랬었잖아요. 우리나라 배우들이 연예인들이 그 한국에서 출연료 1,0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중국 가면 1억씩 받고. 맞아요. 네. 컨텐츠를 굉장히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넷플릭스랑 계약 이런 거 할 때 중국만큼은 우리가 그 판권을 네. 안 넘기겠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또 많이 했어요. 중국에는 안 팔겠다? 아니요. 그러니까 판권은 원래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네네. 중국 판권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있겠다. 그런 다른 것도 있어요. 전 세계국 너희 다 가져와라. 그런 조건은 또 걸었군요. 왜 그랬을까요? 많으니까 시청층이. 거기서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뭐 카지노 같은 것들. 카지노 같은 요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관광 이런 쪽들이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중국과 좀 관련된. 네. 이런 쪽들은 좀 그렇죠. 올해 내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콘텐츠도 좋아지고 카지노도 좋아지면 반도체도 사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우리가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네. 레거시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조금씩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전에는 AI 반도체 쪽만 이제 움직이다가 레거시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지금 뭐 몇몇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PR이 5배예요. 맞습니다. PR이 5배입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찍히는데도 야, 너희 중국에서 장사 안 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것 때문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네. 올해 작년 말부터 중국이 이구안신이라고 해서 가전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한 거 받고 새 거 준 돈. 스마트폰 판매량이 4년 만에 지금 다시 네. 성장하는 맞습니다. 그런 시기로 왔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잘 팔리면 반도체도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섹터 우리가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 방점을 좀 찍어주셨던 거는 이제 중국과의 무드가 좀 이제 스멀스멀 차가웠던 게 이제 좀 따뜻해지지 않을까. 여기에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 함께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조금 신정부 들어서 바뀌는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어제부터 스멀스멀 얘기 나왔고 이제 민생 지원금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준다. 차등으로 해서 이렇게 준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요거를 봤을 때 이게 복지가 좀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나중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는 일각에서는 또 우리가 운동을 웨이트 같은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스테로이드를 꽂고 퍼포먼스가 확 나오는 분들이 있죠. 네네네. 지금 혹시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섞인 이야기도 하시는 분은 좀 있습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후자. 네. 지금은 딱 우리가 기초 체력 좋았으니까 딱 해서 벌크업을 제대로 해보자. 약간 그 반대. 너무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그러면 진통제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제 거의 이제
일으켜 세우긴 해야죠. 수행 맞고. 네, 수행 맞고. 네. 네. 왜냐하면 내수가 너무 안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도 안 좋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내수가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원래 안 좋았는데 뭐 계엄까지 터지고 계엄 터졌는데 거기서 뭐 회식하러 가자. 회식 금지를 내렸어요. 12월 이후부터. 네. 이렇게 뭐 하지 마라. 네. 그러면 우리 그 소상공인들 어떡합니까? 회식 금지령 있었군요. 그럼요. 네. 계엄 때 어떻게 뭐 이렇게 술 먹고 저조차도 미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가게 가서 네. 술 먹고 그러기 힘들었었는데 네. 그러면서 내수가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내수를 살려야 된다. 네. 그래서 자금을 조금 풀어야 이게 저희가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네. 코로나 때 저도 25만 원인가? 저는 그때 4인 가족이니까 맞아요. 100만 원을 받았어요. 뭐 했냐? 소고기 사 먹었죠. 그렇죠. 외식 한번 할 수 있죠. 외식하고 그렇게 돼야 돈이 돌고 도는데 이런 걸로 해서 내수를 좀 살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정책과 연결돼서 보면 그러면 내수 살리네? 그러면 식음료? 이거 좋겠네? 그러니까 좋아지지 않을까요? 술도 많이 먹고. 근데 대통령이 또 취임하시자마자 그런 얘기했잖아요. 라면이 2,000원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라면 가격 그래서 또 그날 농심이 박살이 났죠. 맞아요. 네. 4%가 빠졌나? 그랬습니다. 맞아요. 이번 정부에서는 아마 물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지금 3년 동안 네. 엄청 올랐어요. 식품 가격이. 맞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과자, 라면이 다 그 수입산이잖아요. 밀가루 밀가루 다 수입산이잖아요. 팜유부터 해가지고. 꽤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런데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는데 제품 가격은 내렸나요? 근데 원래 제품 가격 그거 안 내리잖아요. 한번 오른 거는. 네. 잘. 그리고 뭐 내리면 용량을 좀 줄이고. 그렇죠. 질소를 많이 넣고. 그래서 식음료는 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정책으로만 보면 이번 정부의 정책으로만 보면 식음료는 조금 찝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격 올리는 거를 아마 계속 막거나 그쵸.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애매하네요. Q는 늘어날 것 같긴 한데 P는 위에서 떨어뜨려 그렇죠. 버리니까 쌤쌤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최근 몇 년 동안 P와 Q가 동시에 늘었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꽤 괜찮았었던 기업들도 있는데 네. 그걸 다 이제 다 토해내버렸죠. 그리고 정부 정책까지 이렇게 되면 식음료는 조금 애매할 수 있다. 대신에 수출을 많이 하는 그런 기업들은 뭐 하나 괜찮다. 불닭 빼고는 역시 그러니까 수출이 중요한 포인트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옛날에 음식료는 네. 굉장히 이제 멀티플이 높고 이제 내수 산업만 하기 성장성이 없다라고 맞아요. 그래서 방어주라고들 그렇죠. 네. 방어주였는데 지금은 성장주가 돼버린 종목들이 몇몇 있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계속 좋을 텐데 그게 아닌 이제 진짜 내수 쪽은 네. 조금 애매할 수 있다. 식음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민생 지원금을 받아서 이렇게 뭐 돈을 쓸 수는 있어요. 쓸 확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예를 들어 식음료 라면 가격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정말 가격이 떨어지면은 결국에 그만큼 또 이제 박리담에서 팔아야 되는 건데 기업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식음료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고찰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좀 더 나아가서 이게 결국에 이제 부채가 좀 늘어나는 거잖아요.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은 안 되시나요? 일단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빚이 무섭다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렇게 하면 투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부채를 일으켜서 경기를 살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도 잘 되고 잘 되면 세수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충당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뭐 추경이 뭐 20조다 역대급 추경이긴 하죠. 역대급 추경이긴 한데 뭐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이나 가게는 좋을 거예요. 반대로 좀 안 좋은 건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채권 시장. 네. 그렇겠군요. 추경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아니 뭐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금리가 막 위로 튀고 있습니다. 초장기물들은 좀 많이 올라간다고 막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왜냐하면 채권 발행해서 어차피 뭐 우리 정부가 세수가 안 들어오면 채권 발행해서 맞아요. 추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금리가 지금 좀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오늘 새벽에 FOMC도 금리 동결을 했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은행 총재께서 네. 그래도 우리는 우리 갈 길 간다라고 하면서 금리를 낮출 배짱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꾸준히 내려오지 않았나요? 그래도 그렇죠. 이제, 예. 그래서 두 지금 번에 한 번은 금리 차가 지금 거의 300bp가 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더 내린다? 지금 아파트 값도 지금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또 그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아마 사실 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참 잘 올려주셨어요. 빨간 레드님께서 채권 이야기 나오니까 급 어려워지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안 해야죠. 조금 더 깔끔하게만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래서 자, 리스크, 부채 리스크는 좀 있다 생긴다. 부채 리스크는 뭐 사실 정부가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요. 나라가 안 좋으면 뭐 부채 일으켜가지고 네. 지원하고 해야지 뭐 나라 안 좋은데 나 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렇죠. 부채 리스크라기보다는 채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네. 주식을 투자해야 되냐 채권을 투자해야 되냐 이거 봤을 때는 정부가 돈을 풀어서 가계 지원하고 기업 지원하고 하면 주식은 좋아지겠죠. 근데 그 돈을 푸는 재원이 채권 발행이다. 네. 채권 발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싸진다. 그러면 채권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확하게도 설명을 해 주셨고,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결국에 오늘 지금 224분 와 계시는데, 이분들도 이제 마지막 퀴즈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퀴즈는 여러분 퀴즈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먼저 얘기 드릴 거예요. 유망 투자 전략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퀴즈 네. 전에. 아까 키워드로 얘기해 주신 거는 중국과의 화해 모드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좀 해 주셨는데, 투자 전략도 좀 그쪽으로 준비를 해 주셨을지. 일단은 앞에 내용을 그냥 정리한 건데 저는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리레이팅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요. 네. 정부에서도 올리려는 니즈를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으로 자금도 개인 자금도 꽤 들어오고 있고 네. 그 전까지는 미국이나 뭐다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네. 자금도 들어오고 있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 주식이라는 게 P는 주가 가격은 EPS에 PR을 곱한 거거든요. 네네네네. EPS도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실적도 좋아지고 있어요. 네네. 우리가 잊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어요. 모르시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10몇 프로 더 잘 나왔고 하이닉스도 실적이 뭐 10조 이렇게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우린 이제 그걸 잊고 있었는데 네. 실적도 좋아지고 있죠. 거기다가 PER 멀티플까지 개선이 된다. 네. 그러면 멀티플이 12배, 13배만 돼도 3,500, 4,000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리레이팅 될 거다라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과 또 회복이 되면 그런 쪽들도 네. 가장 큰 실질적인 수혜를 보는 건 이제 반도체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그렇죠. 그런 쪽들 좀 보시고 지금 이란, 이스라엘 뭐 난리 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막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요. 가자지구 폭격하고 있고 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적시적소에 가장 가성비 넘치는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 코리아. 그리고 유일한 지금 전쟁 중인 국가 딱 코리아. K-원전. 전쟁 중인 K-방산이죠. 네. 전쟁 중인 국가가 무기 제일 잘 만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맞습니다. 쪽들 그런 쪽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방산. 네. 그리고 중국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누가 봤을 때 중국 거는 사기 싫고 중국 쟤들 엄청 잘하는데 쟤들 거는 못 써. 맞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 거 구해와 라고 했을 때 제일 잘할 수 있는 산업 그게 조선과 원전. 네. 조방원. 네. 네, 요새 뭐 제일 잘 나가는 것들 네, 조방원이 괜히 이렇게 잘 올라갔다라는 거를 이런 걸도 반증이 좀 되지 않나 이렇게 맞습니다. 좀 생각이 듭니다. 벌써부터 시간이 이렇게 다 지나갔습니다. 나중에 또 출연해 주세요. 네. 또 출연해 주셔서 다양한 이야기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 SNS 있습니다.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 세미나 가셔가지고 이제 뭐 좋아요, 구독 이거 눌러주시는 것들도 함께 해주시면 자, 그럼 오늘 벌써 이제 마무리를 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땡큐 베리 머니였습니다.